하실 수 있습니다. 990원이면 먹을 수 있던 빵을 그동안 3,000원에 먹은 거야. 아마 지난주 한 유튜버가 운영한 빵집의 빵값을 보고 이런 생각하신 분들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았지만 의도치 않은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영업 종료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경제포커스는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 빵값 잡겠다고 나섰던 유튜버가 써올린 빵값 논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 분야 유튜버죠. 슈카월드 운영자 슈카가 열었던 빵집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우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진행자님 빵 좋아하시나요? 모든 빵을 좋아하진 않는데 저도 촉촉한 이런 식감의 빵 좋아해서 크로아상, 소금빵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파는 소금빵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사실 회사 근처 빵집만 가도 한 3,000원은 하는 것 같고 좀 차 타고 좋은 카페 가면은 4,000~5,000원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금빵 기준으로 시중 가격은 3~4,000원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슈카가 운영했던 ETF 베이커리에서 파는 소금빵은 990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로 가격을 낮춘 거죠. 그래서 엄청 싸서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말에 아침으로 이제 빵 사 먹는데 소금빵 몇 개, 식빵 몇 개 담다 보면 2만 원 넘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렇죠. 이 애초 슈카는 이런 국내의 빵플레이션, 빵 더하기 인플레이션 해서 빵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지목하면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빵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성수동에 빵집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단돈 1,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니까 빵 좋아하시는 분들 반응이 뜨거웠을 것 같거든요. 네, 어제까지 운영했던 이 베이커리 지난달 30일에 오픈했으니까 딱 8일 운영한 건데요. 이 첫날부터 대중들의 관심이 뜨거웠고 언론들도 현장을 많이 찾았습니다. 이 소금빵뿐만 아니라 플레인 베이글과 바게트도 990원이었다고 하고요. 이 기본빵에 추가되는 재료에 따라서 1,290원, 1,990원 다양한 가격대의 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대기 인원이 100팀이 넘었다고 하고 운영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도 이 매장이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 계속됐고요. 오픈 30분 만에 웨이팅 등록이 종료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고 살 수 있는 빵 개수 제한까지 걸었다고 하네요. 네,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이 10,000원으로 좀 든든하게 빵을 먹을 수 있으니까 소비자분들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른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웃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슈카의 베이커리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빵을 팔다 보니까 이 일반 빵집 사장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인하게 한다는 게 이 자영업자분들의 불만의 핵심입니다. 네. 이 소금빵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값이 1,000원인데 어떻게 990원에 팔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슈카 팝업 빵집 오픈 뒤에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면 이 소금빵이 1,000원이 넘으니까 손님들이 소금빵이 비싸네 만회한다. 실제로 매출이 떨어졌다는 경우도 있고 새벽 4시 반부터 일해도 허무하다고 하는 하소연하는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네. 이 실제로 팝업이 열린 성수동 이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빵에 들어가는 원가 이외에도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건데 워낙 싸게 팔다 보니까 이 빵집에 대한 오해를 부추긴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슈카의 베이커리 오픈이 엉뚱하게 슈카 대 자영업자 구도가 돼버렸습니다. 문을 결국 그래서 닫게 됐나요? 네, 일단 어제 9월 7일 영업을 끝으로 잠시 문을 닫고 재정비 시간을 갖겠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운영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으로 이제 불평과 아쉬움을 드린 데 깊이 사과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이 슈카는 앞서 이 빵 가격이 논란이 돼서 이미 한 차례 사과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오픈 이튿날인 지난달 31일에 슈카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쌈빵을 만들면 모두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영업자를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이 빵값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던 것인데 다른 방향으로 해석돼 안타깝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사과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잠시라도 빵집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네.
자, 이렇게 이 슈카의 빵집 기획이 의도와 다르게 좀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빵값이 좀 비싼 편이기 때문이겠죠. 네, 이 빵값 논란이 한창이던 이 지난 3일에 관련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지난달 빵 물가 지수가 나온 건데 이 2020년 물가가 기준점이라서 100으로 놓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 빵값을 조사해 봤더니 138.6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2020년에 비해서는 38%가 올랐다고 보면 되고 이 지난해 8월과 비교해 보면 6.5% 상승한 겁니다. 이 물가가 매번 오른다 하니까 좀 감이 덜 오실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기간에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도 3배 이상이죠. 많이 올랐네요. 네. 이 다만 이제 8월에는 SKT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있었던 거라서 이걸 제외해서 이제 추정을 해보면 이게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2.3%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비교해봐도 2배가 넘는 수준이어서 확실히 빵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이렇게 가격이 크게 오른 거라고 하고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6% 상승률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출고가 인상이 누적돼서 반영되고 있고 주요 원자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으면 우리나라 빵값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만 계속 이게 비싸게 오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빵값이 이 전 세계로 놓고 봐도 좀 비싼 편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비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이 글로벌 생활비 통계 사이트 눈베오에서 내놓은 결과인데 2025년 9월 기준으로 한국의 식빵 500g 평균 가격이 약 4,150원, 약 2.98달러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조사 대상 124개국 가운데 11위. 인 겁니다. 이 식빵 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는 뭐 아이슬란드, 스위스, 미국 이렇게 뒤를 이었다고 해요.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1위거든요. 네, 우리 뒤를 이어서 싱가포르, 홍콩, 뭐 중국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옆 나라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식빵 500g이 1.51달러, 우리 돈 약 2,10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2배 정도 비싼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이 소금빵은 일본에서 온 건데 이 일본 현지에선 120엔, 우리 돈 1,135원 정도여서 이 가격이 오히려 이제 슈카 팝업빵집에서 이 판 가격이랑 비슷한 거죠. 아니 방금 말씀하신 나라 중에 우리나라보다 빵값 비싼 나라가 뭐 스위스, 미국 워낙 물가가 비싼 나라들이고 근데 일본보다도 왜 우리나라 빵값이 이렇게 비싼지 구조적인 문제인가요? 네, 이 빵값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크게 재료비, 인건비, 뭐 임대료, 유통비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료비를 우선 좀 자세히 보면요, 이 빵을 만드는 데 주로 들어가는 게 밀가루, 설탕, 그다음에 버터 등을 포함한 우유류와 계란입니다. 근데 우리 밀 자급률은 1%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량 수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세계 곡창지대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이 마비됐고 그러면서 밀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예. 이때보다는 좀 진정이 됐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전쟁 전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이 진정된 부분이 소비자 물가까지 좀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또 이제 설탕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인도가 이 설탕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원당 수출을 금지해서 이 세계의 설탕 가격이 좀 뛰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밀가루와 설탕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량 수입을 하기 때문에 환율에 민감해서 이 환율이 그대로 가격에 좀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또 달걀 가격 역시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올라서 8월에는 작년 같은 달보다 8% 뛰는 등 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해야만 하는 뭐 밀가루와 설탕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재료가 오른 건데 그러면 아까 슈카의 빵집은 소금빵이 990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빵값의 구성 요소인 재료비, 인건비, 유통비 이걸 다 이제 최소한으로 줄인 것으로 좀 네. 보여요. 이 슈카가연 베이커리 이름이 ETF 베이커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상장 지수 펀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농장과 직거래한다는 뜻의 줄임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산지와 직거래하면서 원재료 비용을 최소화했다는 거고 네. 이제 990원 소금빵 같은
같은 경우에는 버터로 만든 게 아니라 이 마가린과 버터를 섞어서 아. 네, 그래서 좀 비용을 절감을 했다고 하고 또 여기에다가 슈카는 공간 브랜드 기획사인 글로서울과 함께 이 빵집을 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글로서울이 가지고 있는 성수동 공간에 빵집을 열어서 이 임대료 같은 걸 좀 신경을 안 써도 됐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슈카 덕에 뭐 이미 뭐 홍보는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됐고요. 그렇죠. 또 인건비 부문에서도 빵을 예쁘게 만드는 이 복잡한 공정들을 다 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장도 최소화했다고 하고요. 이 글로서울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빵 가격을 책정할 때는 총 비용 대비해서 예상 매출액을 잡아서 이제 일정 마진율을 남기는데 그게 아니라 빵 한 개당 마진액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 200원짜리 빵이면 뭐 800원 마진을 남기자 이렇게 하면 200 더하기 800 해서 1,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원가가 오르더라도 소비자 가격에는 영향이 좀 덜 미치게 이렇게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ETF 베이커리는 조금 남기더라도 박리담에 많이 팔자 이런 부분을 지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ETF 베이커리는 슈카이기 때문에 또 성수동 공간과 협업을 하면서 모든 비용을 다 줄였던 거고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일반적인 빵집들에서는 마케팅비도 있고 뭐 원재료 줄일 수도 없는 것도 있고 하니까 폭리를 취했던 게 아니라 가격 낮추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위 동네 빵집 그냥 생각을 해봐도 대부분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잖아요. 네. 또 이제 귀신같이 이제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제빵사 인건비 부담이 큰 편이라고 합니다. 이 정확한 양을 시간과 온도에 맞춰서 발효를 시키고 또 굽는 과정에서도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이게 실제로도 공정거래위원회 의뢰로 실시한 공주대 산학협력단 연구팀 결과를 보면 이 국내 빵 제조업체의 인건비 비중은 2022년 기준 28.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식품 제조업 평균이 8.1%인데 그러니까 3배가 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 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원재료비는 뭐 다른 뭐 면이나 뭐 커피, 음료류에 비해서는 뭐 절반 정도라서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하거든요. 또 이 제빵사가 이 빵을 빚고 구워내는 데는 일정한 이 제빵 공간을 갖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자연히 임대료에 반영이 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또 빵값 수요가 늘면서 국내 제빵사 업체 수가 엄청 늘었거든요. 예. 2012년에는 13,000개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28,000개가 넘습니다. 네.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동네 빵집도 이제 살아남으려면 계속 이제 버티려면 홍보 마케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해외는 이제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이 따로 이제 홍보가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홍보나 포장 같은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아까 언급한 공정위 보고서에서는 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전국 단위로 점포를 운영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격이 결국에는 이 빵집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황도 상황이고 최근에 뭐 논란도 있으니까 그럼 뭐 공정위에서도 빵값 관련해서 조사를 들어갔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농심과 오리온,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 혜태제과 등의 이 주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출고가 인상 과정에서 담합 여부가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6월에는 대한산란계협회가 고시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이제 강제를 해서 이 계란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착수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는 이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 가격 고시제를 폐지하고 이 가격 전망치만 제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논란을 이제 단순한 가격 논쟁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이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싼 빵을 사고 싶은 이 소비자와 또 싸게 팔고 싶어도 현실적 제약에 부딪힌 이 자영업자들 사이의 간극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왜 일반 빵집은 990원에 안 파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이런 사정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논란이 됐던 이 빵집 가격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